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 저의 현실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니, 저희 가족 모두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23살 리베카입니다. 한국은 저와 아버지에게 인생의 큰 은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을 살려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의 손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달 꾸준히 작지만 의미 있는 기부를 해오셨어요. 한국 속담에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저희 가정에도 행운이 찾아왔죠. 제가 어릴 적 겪었던 힘든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평범한 커플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정의 딸인데요. 형제자매는 없고 저는 외동딸로 자랐죠. 아버지는 물류창고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어머니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꾸준히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우리 가정은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33세셨던 어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게 가족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밖에 나가시곤 했죠. 심지어 낯선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시고 술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모두 중고차 판매를 위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어린 저도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행동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엄마에 대한 마음이 식어갔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엄마와 달리 아빠에게는 화를 내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엄마와 낯선 사람들과의 생활이 너무 두려워서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했죠. 제 상황을 본 판사님은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시고 엄마의 자녀 교섭권도 제한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엄마는 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의 의사에 따라 그 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의 부재를 실감하며 미움의 감정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자주 엄마와 만나게 되었는데 엄마와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무서운 모습의 낯선 사람이 함께했어요. 엄마를 만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두려움과 울음을 참기 어려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빠는 엄마의 부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아빠는 시간제 일을 선택하며 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어요. 물론 이혼을 겪은 자녀들이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저는 아빠가 들려준 한국 음악을 들으며 슬픔을 위로받았습니다. 당시 K-팝은 아직 낮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그 중독적인 멜로디, 화려한 춤, 그리고 빛나는 외모는 이미 눈에 띄었어요. 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울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기분이 우울할 때 K-팝 음악이 저를 위로해 주었죠. 또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공부에도 정진했습니다. LA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다닌 적도 있지만 그 외에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특히 술과 같은 것은 엄격히 조심하며 피했습니다. 술이 엄마를 변하게 만들고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명망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더 큰 물류회사로 이직하셨습니다. 제 전공은 한국어학이었고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 유학계획도 세웠어요. 한국의 높은 생활비를 감안해 아버지는 이에 대한 비용을 미리 준비하고 싶으셨죠. 따라서 더 높은 급여를 주는 회사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단점은 높은 급여에 비해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종종 급여가 높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적은 회사와 급여는 적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좋은 회사로 나뉘는데 아버지는 전자를 택했어요. 일찍 결혼했던 아버지는 아직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나이에 의료보험이 필요해봤자 얼마나 필요하겠나 싶어서 일단은 높은 급료를 주는 회사로 이직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교환학생인 저는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에 호기심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했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술을 못 마시도록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일상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술로 위안을 삼고 계실 거라 예상했죠. 실제로 스위스 시간으로 밤에 전화를 하면 아버지는 대부분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원래 한 잔만 마셔도 취기가 돌아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셨는데 2잔 이상 마시면 몸에 부담이 가는 타입이셨죠.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 소주 3잔이면 취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습니다. 전화로 주의를 줘도 알겠다고만 하시고 실제로는 한 잔만 마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셔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알코올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편이라 이런 상황은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1년간 교환 학생으로 유학한 후 스위스에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연히 유튜브 채널의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길거리 인터뷰에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공개했고 그 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한 번 더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8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 광고료를 받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업체들의 광고를 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1년 더 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상황을 아버지에게 설명했을 때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단지 제가 더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셨고 어떠한 비용이든 저를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었지만 그것을 저에게 보내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통화를 끝내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금방 다시 만날 것으로 생각했던 아버지가 그리워져 한국에 오시라고 부탁드렸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기 위한 설득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하셨죠. 하지만 인스타그램 광고 수입을 설명하며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자 결국 아버지는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한국행 이코노미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상 비즈니스석은 부담스러웠죠. 나중에 더 벌어서 아버지를 비즈니스석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만에 인천공항에서 아버지와 재회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겨울방학이 길어서 아버지와 여행할 시간이 충분했죠. 서울대공원에서 눈이 내린 후 리프트를 탄 날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리프트에서 바라본 서울대공원의 겨울 풍경은 정말 멋졌습니다. 또한 여러 맛집을 방문해 한식과 스테이크 등을 즐겼어요. 한국에 온 김에 아버지께 치과치료와 안경을 맞춰드렸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했죠. 치과치료와 안경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는 미국인들이 보일 법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서비스 수준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놀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어요. 100만 원이면 종합건강검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덕분에 저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인 아버지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같은 검진을 받으려면 2천만 원이나 들 수도 있으니 한국에서의 가격은 꽤 합리적이었죠. 이미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병원 예약을 마쳤습니다. 당일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고 검진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오전 일찍 시작해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검진이 끝났죠. 아버지께 건강검진을 해드린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에서 용종 4개가 제거되었고 조직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위 내시경 중에 위선암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수술 날짜를 예약했습니다. 위암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방치했다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졌을 겁니다. 대장의 용종은 악성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이 역시 방치했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위선암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 후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는 검진 결과를 작은 공책 형태로 받았어요. 저는 그 결과를 영어로 번역하고 같은 형식의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책을 드리며 건강관리 방법과 식이 조절 방법 등이 적힌 지침을 따르라고 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과 간단한 수술을 경험한 후 아버지는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이제는 술을 드시지 않으시며 일도 과도하게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스위스에서 했다면 병원비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산할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저는 길거리에서 우리 가족은 병원비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호소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저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매달 유니세프에 $20씩 기부해왔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 꾸준한 기부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지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평생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